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블랙스완의 불길한 전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과 매우 흡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극좌파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내년 대선에 트럼프가 나오면 개입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전쟁강 네오콘이 돌아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블링컨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블랙스완은 없습니다. 전조가 전혀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재앙은 없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 기후적 또는 지질학적 블랙스완도 크고 작은 전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올해 말이나 2024년에 다가올 거대한 블랙스완의 불길한 전조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2000년 3월에 시작된 닷컴 버블 붕괴 직전 1999년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몇 개월 후에 들이닥칠 주가 붕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흥청망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는 2023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5.9%로 추정합니다. 명목상으로는 GDP 성장률이 8.9%에 이릅니다. 정말 환상적인 데이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노 랜딩, 경착륙은 물론이고 심지어 연착륙도 없다는 환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부채 중심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느린 죽음의 함정입니다. 늘 그렇듯이 정답은 채권 시장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국가적, 세계적 부채 거품을 바라보고 있고 부채의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 시민들은 성중립 화장실과 건초를 놓고 싸우는 당나귀 같은 기회주의자 정치인들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급증해서 국채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GDP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적 블랙스완의 불길한 전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년물 국채 수익률과 함께 상승하는 GDP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채 기반 성장은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GDP가 상승하는 이유는 정부 적자 지출이 지속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지출은 항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출이 한도를 초과한 국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면 단기 성장, 즉 위의 GDP 나우 예측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적자 지출도 빠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적자 지출의 순풍으로 GDP가 급등하면 연준은 단기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더 큰 압력 또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지만 다른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이는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붕괴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월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고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려고 시도했던 2018년 말에 우리가 본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GDP 성장률이 상승하는 동시에 국채 수익률이 지난 55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소식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서 이 고온색 선이 국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GDP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뿐만이 아니라 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따라서 부채 약소라는 점점 더 치명적이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개인이 소비 지출을 측정하는 노란색 선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연준이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인쇄하여 적자를 충당하는 동안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붕괴하고 있고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미국 공장 주문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하는 블랙스완의 도래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지원하는 극좌파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경우
2024년 대선에 개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로스는 거의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조직에 수백만 달러를 투척합니다. 소로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경우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는 폴리티코에 그들의 오픈 소사이어티스 파운데이션스가 2024년에 트럼프를 물리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마가 스타일의 공화당 승리는 결국 미국보다 유럽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여 여러 전선에서 달성한 진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광 네오콘이 돌아왔습니다. 네오콘 빅토리아 놀랜드가 국무성 차관 대행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놀랜드의 남편 로버트 케이건과 함께 이라크 침공을 추진했고 프로젝트 for the New American Century를 공동 창립한 윌리엄 크리스톨이 200만 달러 규모의 Republicans for Ukraine이라고 하는 단체를 출범시켜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윌리엄 크리스톨은 그의 아버지 어빙 크리스톨과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나들면서 전쟁의 필요성과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일인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어오고 있습니다. 네오콘이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북한이 잠재적인 무기 거리에 대하여 모스크바와 협상 중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러시아에게 무기를 판매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반은 화요일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 간 잠재적인 직접 회담 보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서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고 김정은과 푸틴은 지난달에도 양국 관계 강화를 다짐하는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베단트 페이틀 미 국무부 대변인도 화요일 기자들 앞에서 북한에게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모스크바에 무기가 보내지면 미국이 평양에게 어떤 잠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붕괴와 글로벌 전쟁이 동시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블랙스완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대대적인 붕괴를 초래하겠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경제적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마련해서 초우량 중소형주가 폭락할 때 분할 매수하시고 장기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